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공부하게 될 내용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유용한 표현들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ppreciate individuals, obviously, but more so companies that are willing to try this out. Because I do feel like the 5-day work week, the 9 to 5, the punch in, the necessity of showing up to work, I think the pandemic and a lot of people working from home and flexible hours and being more fluid and everybody optimizing their production because of necessity, I think that has opened eyes and it's translated to companies realizing you can actually get more out of your people, make them happier, retain them, use this as a perk. This will actually boost things when for many years something like this would come across a table and bosses would say, oh, absolutely not. That doesn't fit our mold. So I am appreciative to see this actually being tested on a large scale. 이번 주에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몇 개의 회사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직접 해보면서 이게 좋은지 효과가 진짜 있는지 실행을 한번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이 영상에서는 그 뉴스를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의 앞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영상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요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내용 파악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우리 내용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I appreciate individuals obviously. appreciat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디에 감사하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appreciate something, appreciate somebody, appreciate 대조 동사 해서 무엇에 감사하다, 누구에게 감사하다,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감사하다 이런 형태로다가 사용을 하지요. But I do appreciate Hank, and that's I where appreciate him too. No, I just appreciate you. I appreciate you, you know. Thank you. Appreciate that. Appreciate the privilege of life. 이런 다양한 형태들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appreciate는 감사하다는 뜻 말고도 뭔가의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번에 appreciate이 뭔가의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문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은 more so companies that are willing to try this out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more so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이 so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so가 나타내는 것은 사실 appreciate이에요. 이렇게 앞에 나왔던 동사를 so라는 단어가 대신해 준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앞에서 나왔던 말을 반복해 주기 싫으니까 간단한 말로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영어에서는 so예요. I think so. I don't think so. 우리 이런 말 쓰죠. 그때의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그때의 so가 여기에도 지금 똑같이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장을 파악을 해보면은 당연히 개인들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들에게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요가 뭐예요? 고맙게 생각을 해요. appreciate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구문을 대신해서 사용해주는 so의 용법 잘 알아두시고요. 뒷부분은 companies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들 that are willing to try this out, be willing to 뭐뭐 하려는 의지가 있다, 뭐뭐 하고자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try out 하면은 뭔가를 시험해보다, 시도해보다라는 의미로다가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this는 주 4일 근무제가 되고요.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들 주 4일 근무제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회사들에 나는 더욱 더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뒷부분 이어가 보면은 Because I do feel like 나는 뭐뭐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라고 느껴요? The 5-day work week.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죠.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 5일 근무제를 영어로 이렇게 5-day work week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주 4일 근무제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for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4-day work week 이렇게 되고요.
5일 근무예요. 5일 근무. 앞에는 그냥 말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원래는 per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빼버리고 5-day work week, 4-day work week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 52시간이 쟁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5day를 52시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52-hour work week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4-day work week, 52-hour work week, longer work week, shorter work week. 더 긴 근무 시간, 더 짧은 근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응용을 해보면은 학교 가는 거, 주 5일 수업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부분을 work 대신에 학교 가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5-day school week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부분 이어가 보면은 the 9 to 5 5시부터 9시까지 근무 the punch in 이렇게 나오는데 punch in이라는 표현이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punch in, punch out 이렇게 사용이 되고 얘가 의미가 출근하다, 퇴근하다라는 의미로다가 쓰여요.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출근 기록을 하다, 퇴근 기록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쓰이냐 하면은 punch in에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옛날에 출근 기록, 퇴근 기록을 할 때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출퇴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시면은 사무실 앞에서 사람들이 카드 같은 거 한 장 들고 네모난 상자 같은 데다가 탁 넣었다가 빼면은 탈칵하면서 구멍 뚫리고 출근 들어가고 또 퇴근하고 이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지금은 출퇴근 기록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펀치인 펀치아웃이 출근하다 퇴근하다라는 의미로다가 사용이 되는 거죠. All teams must punch in and out for a 30-minute break. All teams must punch in and out for a 30-minute break. 그 다음 이어가 볼게요. The necessity of showing up to work. show up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인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어디에 나타나다, 어디에 등장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떤 내가 가야 되는 자리에 내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기로 예정된 자리에 가서 내가 딱 앉아 있는 모습 그런 거를 showup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가야 되는 자리에 안 갔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예상 밖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는 경우에도 쓸 수가 있어요. 걔가 어제 여기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showup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다면 그냥 he didn't com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he didn't show up 이렇게 얘기를 해요. And I really appreciate you showing up. And I really appreciate you showing up. You will need to show up on time for the classes that you've booked, and you'll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You will need to show up on time for the classes that you've booked, and you'll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활용은 못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할 자리에 출석하다, 참석하다, 출근하다 이런 의미로다가 사용을 하는 show up 이라는 이 표현을 꼭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출근 기록을 하는 것 회사에 출근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말을 끊어버리고 다시 전환을 해버려요. I think the pandemic 그리고 나는 생각해요. 뭐라고? pandemic and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working from home work from home 이라고 하면은 재택근무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people 꾸며주고 있고요. 재택근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flexible hours flexible hours는 유연근무가 되겠죠. 유연한 근무 시간 and being more fluid 여기 fluid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fluid라고 하는 거는 유동체, 모양이 막 변하면서 흘러갈 수 있는 거를 flui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는 가변성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being more fluid, 여기에서는 가변성을 갖는 것,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에는 and everybody,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들, 여기도 people working from home처럼 뒤에서 optimizing이라는 표현이 꾸며주고 있죠. everybody는 everybody인데 어떤 everybody? 자신들의 생산성을 최적화한 everybody because of necessary, 필요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서 이제 쭉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 다시 좀 전환을 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 과거의 전통적인 근무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근무 환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을 명사형으로다가 쭉 나열을 했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I think that has opened eyes. 여기서 that은 앞에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팬데믹이라는 상황,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이런 상황들은 눈을 뜨게 했습니다. And it's translate to companies. 그리고 그것은 회사로 translate 됐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translate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마도 가장 어려운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단어는 아니에요. 번역하다라는 의미로 잘 알고 있지요. Translate A into B.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번역하다라고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translate이라는 단어는 A라는 것에서 B라는 것으로 형태를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알맹이는 그대로 있는데 겉모습, 껍데기만 바뀌는 경우에 translate이라는 말을 써요. 번역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맥락인 거죠.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내용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겉모습,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의 형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translate이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A라는 것에서 B라는 것으로 형태가 바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To translate his powerful emotions into music. To translate kind of my ideas to something real.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if one thing translates into another, the second thing happens as a result of the first.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앞서서 있었던 다른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서서 있었던 다른 일의 결과로 인해서 두 번째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A라는 것이 B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A라는 것이 B라는 결과를 낳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눈을 뜨게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은 회사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회사? Realizing. 깨달은 회사. 무엇을 뒤에 나온 것들을 깨달은 회사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었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회사들이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at might translate into more health problems next year. The Dow has plunged nearly 1,000 points in the last week or so. That might translate into people being concerned about their translat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라고 쓰이는 거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급 단계 영어 사전에는 이 뜻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레벨업 하고 있죠. 영어 레벨업 우리 초급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고 중급, 상급으로 계속 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내 입으로 말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들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저는 실제로 원어민들이 translate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봤어요. 모르면 굉장히 당황스러우니까 이번 기회에 뭐뭐한 결과로 이어지다라는 의미의 translate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마저 이어가 볼게요.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들, 깨달은 회사들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뭘 깨달았냐 하면은 you can actually get more out of your people. get more out of your people. 이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자, 이거를 어떤 형태로 많이 쓰냐면 get 또는 make 써주고요. the most out of something, out of somebody. 여기 the most 자리에 more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뒤에 나오는 something이나 somebody를 최대한 활용하다. 얘를 아주 잘 이용하다. 여기서 최대한 뭔가를 이끌어내다라는 의미예요. I'm excited about what the future holds. And I feel confident I can and will make the most out of it.
좋은 의미의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ake them happier. your people이 되겠죠. your people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요. retain them. your people을 retain 한다라고 나왔어요. retain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계속 유지하다, 보유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거를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은 인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교육시켜 놨는데 다른 데로 가면 회사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게끔 계속 유지를 하는 거. 그거를 retain이라는 동사를 써주고 retain workers, retain employees 이런 방식으로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To retain and attract diverse and excellent candidates. 참고로 retain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record reten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록의 보유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서가 있으면은 그 문서를 보관해야 되는 연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록 보유 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record retention이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요. record retention policy, record retention requirement 이런 식으로다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me 6-year record retention requirement. 그리고 뒤에 use this as a perk. perk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반갑죠? 우리가 한번 봤던 건데 어떤 뜻이에요? 특전, 혜택, 장점이라는 의미가 있죠. And while working from home does come with a lot of perks,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고요. 그리고 회사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어떤 회사라는 결과를 낳았냐면은 당신의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을 더 오래 회사에서 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장점,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깨달은 회사들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This will actually boost things. boost. 뭔가를 북돋우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다 그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When for many years, 몇 년 동안 something like this, 이러한 것들이 would come across the table, come across the table 하면은 테이블 위로 테이블을 가로질러서 오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안건이 상정되다, 논의의 주제로 올라오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러한 것들이 논의의 주제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bosses would say 사장들은 말을 해요. 뭐라고? Oh, absolutely not. 아니 절대 안 돼. That doesn't fit our mold. 이것이 우리의 몰드에 맞지 않아 라고 말을 한대요. fit our mold. 우리 fit the mol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몰드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정해져 있는 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틀에, 정해진 고정된 개념에, 관념에 맞다라는 것이 fit the mold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t fit the mold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쟤는 전형적인 선생님의 모습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she doesn't fit the mold of a teac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전형적인 모습에 맞다,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 fit the mold라는 말을 쓰고요. We don't fit the mold. We don't fit the mold.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형태에 맞지 않아,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아. 이 정도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So I'm appreciative, appreciative. appreciate라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고 감사하는 고마운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To see this actually being tested on a large scale. 자, 여기 마지막에 on a large scale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봐뒀으면 좋겠는데요. scale이라는 단어의 뭐뭐의 규모, 뭐뭐의 수준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large scale 그러면은 큰 규모라는 뜻이 되겠고요. On a large scale, on a small scale 이렇게도 쓸 수 있고 on a global scale 세계적인 규모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on a world scale, on an international scale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 표현까지 더불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용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내용을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또 좋은 표현도 많이 나왔죠. 오늘 나왔던 표현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주 5일 근무 또 주 52시간 근무 이런 표현들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요 단어 translate라는 단어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지만 익숙하지 않은 뜻으로 사용이 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translate 꼭 알아두시고 get 또는 make more out of the most out of 이렇게 쓰이는 표현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남은 한 주 동안 쉐도잉 암기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